상상해 보세요. 한 할머니가 15년 동안 밤에 5번씩 깨어나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7일 만에 그 야간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저 바나나를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간뇨 환자 2만 명을 진료한 35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우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밤에 5번씩 일어나셨고 또 깰까 봐 무서워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선생님, 마시면 또 깰까 봐 무서워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정말 딱 7일 만에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녁에 드시던 국물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드셨죠.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한 번 깨시는 분, 3번 깨시는 분, 그리고 5번 깨시는 분, 이 모든 분들의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 깨는 것은 보통 수분 부족, 3번 깨는 것은 방광 예민성, 그리고 5번 깨는 것은 주로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역류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바나나를 드시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밤에 3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무려 68%나 높습니다. 우리 뇌가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일 만에 야간뇨를 싹 사라지게 만들어 배우자가 깜짝 놀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밤에 몇 번 깨시는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1, 3, 5처럼 넣어.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밤에 한 번 깨시는 분들 여러분 중 밤에 딱 한 번만 깨시는 분 계시죠? 사실 한 번 깨는 것은 거의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쭉 주무시는 것입니다. 밤에 한 번 깨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덜 마셔야겠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 그럴까요? 물을 덜 마시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이렇게 진해진 소변은 방광을 강하게 자극하여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만듭니다. 따라서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잠이 얕은 것입니다. 잠을 깊이 못 자니까 소변이 조금만 차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영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5년 동안 밤에 한 번씩 깨셨죠. 선생님,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요. 그런데도 깨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드세요? 잘 안 마셔져요. 목도 안 마르고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낮에 물을 충분히 안 드시니 몸이 말라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로 주무시면 새벽에 목이 말라 깨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한 번 깨시는 분들은 대부분 트립토판이 부족합니다. 트립토판이 무엇이냐고? 우리 몸에서 잠을 부르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깊이 잠들지 못하고 소변이 조금만 차도 쉽게 깨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기들을 보면 천둥이 쳐도 안 깨죠. 그게 바로 깊은 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문 여는 소리에도 깹니다. 잠이 얕아진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잠을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나나에는 이 트립토판이 가득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 11mg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절반만 흡수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배설됩니다. 너무 아깝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은 종이컵으로 딱 반 컵 정도, 온도는 미지근하게 입에 넣었을 때 뜨겁지 않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바나나를 먹고 바로 마셔주세요. 예,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찬 물을 마시면 소화가 느려집니다. 뱃속이 차가워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따뜻한 물은 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 효소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트립토판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2019년 미국 임상영양학 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를 찬물과 먹은 그룹과 따뜻한 물과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따뜻한 물 그룹의 흡수율이 무려 98% 높았습니다. 거의 2배 차이죠. 김영애 할머니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바나나 하나 드시고 따뜻한 물 반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낮에는 물 8컵 드시고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잘 모르겠어. 여전히 한 번 깨요. 괜찮습니다. 3일만 더 해보세요. 변화는 5일차부터 옵니다. 5일차에 변화가 왔습니다. 새벽 4시에 깨셨지만 다시 잠들었다고 합니다. 6일차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고 해요. 7일차에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지난 5년 중에 가장 잘 잤어요.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6개월째 푹 주무시고 계시고 불면증 약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나나를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최소 5분은 걸려서 드세요. 한 입 먹고 천천히 씹으면 침이 나옵니다. 침 속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으므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잘 익은 것으로 고르세요. 껍질에 갈색 점이 있는 바나나가 좋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익은 바나나는 당으로 변해 흡수가 빠릅니다. 밤에 한 번 깨시는 분들은 이 방법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나나 하나, 따뜻한 물 반 컵, 잠들기 2시간 전 이것만 지키세요. 하지만 밤에 2번, 3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나나에 이것 하나를 더 넣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가시면 평생 모릅니다. 2단계, 밤에 한 번에서 2번 깨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예, 그럴까요? 한 번 깨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2번부터는 잠이 계속 끊기는 겁니다. 자다 깨고, 겨우 잠들면 또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시죠? 이게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잘 때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밤에 치우는 거죠. 그런데 자다 깨면 이 청소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찌꺼기가 계속 쌓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에 2번 이상 깨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무려 68% 높습니다. 10명 중 7명이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애 2번씩 깨는 걸까요? 방광이 예민해진 것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방광은 풍선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는 풍선이 부드러워서 소변이 조금 차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풍선이 딱딱해집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빨리 비워 라고 강하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꾸 깨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잠 호르몬을 늘려야 하죠. 제 환자분 중에 인천에 사시는 62세 최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밤에 2번씩 깨신 지 3년째였습니다. 선생님, 11시에 자면 새벽 2시에 한 번 깨고 5시에 또 깨요. 그러면 다시 잠을 못 자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녁에 뭐 드세요? 밥 먹고 과일 좀 먹어. 바나나도 먹고. 다른 거는? 없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나나만 드시면 부족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무엇이냐고? 근육을 풀어주는 물질입니다. 방광도 근육이죠. 따라서 마그네슘을 드시면 방광이 이완됩니다. 소변이 조금 차도 덜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럼 마그네슘이 어디에 많을까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5알에 마그네슘이 35mg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도 있어 이것이 바나나의 트립토판 흡수를 돕습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아몬드의 마그네슘을 만나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이 무엇이냐고? 바로 잠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바나나와 아몬드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2022년 수면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만 먹은 그룹과 바나나에 아몬드를 같이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바나나만 먹은 그룹은 10명 중 4명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몬드를 같이 먹은 그룹은 10명 중 8명이 좋아졌어. 무려 2배 차이입니다. 최순자 할머니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바나나 드시고 볶지 않은 아몬드 5알을 꼭꼭 씹어 드세요. 예, 볶지 않은 것으로 드셔야 할까요? 볶으면 마그네슘이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따라서 생 아몬드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드세요. 오독오독 씹으면 침이 나옵니다. 침이 아몬드를 분해해서 흡수를 돕습니다.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직이에요. 여전히 2번 깨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5일은 지나야 합니다. 5일차에 변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에 깼지만 금방 다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에는 안 깼다고 해요. 7일차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에 한 번만 깨셨고 14일차에는 아침까지 통 주무셨습니다. 제 방문하셨을 때 할머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 선생님, 아몬드 5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감사합니다. 지금은 4개월째 잘 주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몬드는 반드시 5알입니다. 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아몬드는 기름기가 많아서 많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딱 5알만 드세요. 그리고 바나나를 먹고 바로 아몬드를 드세요. 따로따로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함께 먹어야 흡수가 좋아집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2시간 후가 딱 좋습니다. 2시간일까요? 밥이 어느 정도 소화됐을 때입니다. 이때 바나나와 아몬드를 드시면 흡수율이 최고입니다. 밤에 한 번에서 2번 깨시는 분들, 이 방법 꼭 따라 하세요. 바나나 하나, 생 아몬드 5알, 저녁 식사 2시간 후, 오독오독 씹어서 드세요. 그런데 밤에 3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5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을 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못 고칩니다. 3단계, 밤에 2번 깨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미 깊은 잠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도 맑지 않습니다. 예, 그럴까요?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잠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 중간 잠, 깊은 잠 이렇게 3단계죠. 깊은 잠에 들어가야 뇌가 쉬고 근육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밤에 2번 깬다는 것은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깊은 잠으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흡수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광주에 사시는 59세 이정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밤에 2번씩 깨신 지 7년째였습니다. 선생님, 11시에 자면 새벽 1시 1번, 4시 1번, 시계처럼 정확하게 깨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바나나 드세요? 네, 먹어. 얼마나 천천히 드시는데요? 뭐 그냥요. 1분 2분 만에 빨리 먹죠. 바로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제대로 씹어야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대충 씹어서 빨리 삼키면 이에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 동안 영양분의 절반은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씹어 드세요.
2021년 일본 도쿄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를 했습니다. 바나나를 2분 안에 먹은 그룹과 10분 동안 천천히 씹어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빨리 먹은 그룹은 트립토판 흡수율이 52%였습니다. 절반만 흡수된 거죠. 그런데 천천히 씹은 그룹은 72%였습니다. 무려 20% 차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씹으면 침이 나옵니다.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 이것이 바나나를 미리 분해해 줍니다. 따라서 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으면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명상 효과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합니다. 방광도 긴장하죠. 긴장한 방광은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천천히 씹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실제로 씹는 행위 자체가 명상입니다. 리듬 있게 씹으면 뇌파가 안정되고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이정우 할아버지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바나나를 포크로 으깨서 드세요. 그리고 무조건 10분 동안 천천히 씹으세요.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선생님, 10분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정확히 10분입니다. 타이머 맞춰 놓고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바나나 하나 먹는데 10분이라니요? 그런데 3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천천히 씹으니까 단맛이 더 진해져요. 그리고 먹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5일차에 변화가 왔습니다. 새벽 1시에 깼지만 금방 다시 잠들었다고 합니다. 4시에는 안 깼고 7일차에는 밤에 한 번만 깨셨습니다. 그것도 새벽 5시예요. 거의 아침이죠. 14일차에 제 방문하셨을 때 할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이제는 10분 씹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5개월째 잘 주무십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깰 때도 많다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작게 썰거나 으깨서 드세요. 그럴까요? 한 입에 많이 넣으면 급하게 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작게 썰면 한 입에 조금씩 넣게 되어 자연스럽게 천천히 씹게 됩니다. 포크로 으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으깬 바나나는 이미 부서져 있으니 소화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꼭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처음에는 10분이 길게 느껴지지만 타이머가 없으면 5분도 안 돼서 다 먹어버립니다. 따라서 타이머는 필수입니다. 씹을 때는 오직 바나나에만 집중하세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먹지 마세요. 단맛이 어떻게 퍼지는지,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어떤지, 이렇게 집중하면 명상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잠깐, 여러분 댓글에 지금 밤에 몇 번 깨시는지 숫자 하나만 써주세요. 1, 2, 3 이렇게요.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밤에 2번 깨시는 분들, 이 방법 꼭 지키세요. 바나나 으깨기, 10분 동안 천천히 씹기, 타이머 맞추기.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세요. 그런데 밤에 3번, 4번, 5번 깨시는 분들은 라기에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합니다. 다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역류하는 겁니다. 이걸 막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4단계, 밤에 2번에서 3번 깨시는 분들 여기서부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럴까요? 잠을 자도 몸이 안 풀려요. 다리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습니다. 손도 뻣뻣하고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죠. 그러면 중력 때문에 물이 다리로 내려갑니다. 발목이 붓고 종아리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밤에 누면 이 물이 어디로 갈까요? 이로 올라옵니다. 심장으로, 콩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콩팥이 열심히 일합니다. 물이 많네. 빨리 소변 만들어야지. 따라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뇨의 진짜 원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대구에 사시는 70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밤에 3번씩 깨신 지 10년째랐습니다. 선생님, 12시, 2시, 5시, 정확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가벼워져 있어. 신기하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낮에 다리 붓나요? 네, 오후 되면 양말 자국이 푹 패이고 신발도 꽉 껴요. 바로 이겁니다. 낮에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순환을 시켜야 합니다. 다리에 물이 안 고이게요. 그럼 어떻게 순환을 시킬까요? 계피입니다. 계피가 야간뇨에 좋다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그냥 차로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음식에 넣어 드시죠.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효과가 반도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 꼭 보세요. 2020년 나고야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계피를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계피를 먹은 그룹은 하체 혈류량이 34% 늘었습니다. 10명 중 3명이 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리에 물이 덜 고입니다. 그리고 계피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이 많아집니다. 우리 몸이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피를 먹으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따라서 소변 양도 줄어드는 거죠. 2022년 당뇨병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계피 4분의 1티스푼을 매일 먹으면 혈당이 평균 18포인트 떨어집니다. 밥 한 공기 덜 먹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바나나를 드세요. 그런데 그냥 드시지 마시고 계피 가루를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 살짝 뿌려 드세요. 계피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네, 꼭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고 안 되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보시겠다고 하셨죠.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2번만 깼어요. 7일차에 제 방문하셨습니다. 선생님, 확실해요. 이제 2번만 깨요. 그리고 다리 붓기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14일차에는 밤에 1번만 깨셨습니다. 그것도 새벽 5시 반에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비뇨기과 가서 전립선 검사 다시 했어. 호전됐대요. 약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6개월째 잘 주무십니다. 계피 바나나가 습관이 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계피는 반드시 가루로 드세요. 계피 스틱 아닙니다. 가루여야 흡수가 빠릅니다. 그리고 양이 중요합니다. 4분의 1 티스푼. 딱 이만큼입니다. 더 많이 넣으면 맵습니다. 바나나의 단맛이 사라져요. 따라서 적당량만 뿌리세요. 바나나는 잘 익은 것으로 고르세요. 껍질에 갈색 점이 있는 바나나가 좋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가 계피랑 궁합이 좋습니다. 단맛이 계피의 알싸한 맛을 중화시켜 줍니다. 뿌릴 때는 골고루 뿌리세요. 한쪽에만 뿌리면 한 입은 맵고 한 입은 안 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체적으로 고르게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피 바나나는 저녁에 드세요. 아침에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럴까요? 하체 순환 문제는 밤에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저녁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밤에 2번에서 3번 깨시는 분들, 이 방법 꼭 따라 하세요. 바나나 하나, 계피 가루 4분의 1 티스푼. 잠들기 2시간 전, 잘 익은 바나나에 골고루 뿌려서 드세요. 그런데 밤에 4번, 5번 이상 깨시는 분들, 여기까지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에 드시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끊지 않으면 바나나 100개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폭탄 터집니다. 5단계. 밤에 3번 이상 깨시는 이분들은 이미 한계에 온 상태입니다. 잠을 자도 안 잔 것 같아요. 낮에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가족들한테 짜증도 납니다. 더 심각한 건 치매 위험입니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밤에 3번 이상 깨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68% 높습니다. 10명 중 7명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그럴까요? 내가 밤에 청소를 제대로 못하거든요. 따라서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게 20년, 30년 쌓이면 치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3번 이상 깨는 걸까요? 제 환자분들을 35년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적은 바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녁 국물이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대전에 사시는 71세 정미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12년 동안 밤에 5번씩 깨셨죠. 선생님, 저 밤만 되면 무서워. 또 깰까 봐 한숨 쉬시며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녁에 뭐 드세요? 밥이랑 된장찌개요. 국물이 좋아서 2그릇 먹어. 2그릇이요? 네, 국물만 따로 1그릇 더 먹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국 1그릇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2.7g입니다. 소금 반 티스푼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2그릇을 드셨으니 소금 5.4g을 드신 겁니다. 이것이 야간뇨의 진짜 범인입니다. 예, 그럴까요? 소금은 물을 잡아둡니다. 우리 몸에서 소금 1g이 물 200ml를 붙잡아요. 종이컵 한 잔 분량이죠. 따라서 국물 2그릇을 드시면 물 1리터가 몸에 갓입니다. 큰 페트병 하나 분량이죠. 이 물이 낮에는 다리에 있어. 그런데 밤에 누우면 위로 올라갑니다. 콩팥으로 가죠. 그러면 콩팥이 열심히 일합니다. 물이 너무 많네. 빨리 소변 만들자. 따라서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 나고야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녁에 소금 2.7g을 줄이면 야간뇨가 40% 감소합니다. 10명 중 4명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소금을 빼내줍니다. 그런데 소금이 너무 많으면 칼륨이 져. 바나나 100개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나나 1개의 칼륨이 소금 1g을 이깁니다. 그런데 국물 2그릇에는 소금 5.4g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가 완전히 집니다. 5배나 많으니까요. 정미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7일만 국물 끊어보세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절대 금지입니다. 선생님, 국물을 안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평생 그렇게 먹었는데요. 그럼 물 조금 드세요. 국물 대신 맹물로.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국물 없이 어떻게 밥을 먹냐고? 그런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 딱 7일만 해보세요. 안 되면 다시 드시면 돼요. 제발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며칠을 설득했습니다. 마지못해 하시겠다고 하셨죠.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안 돼요. 여전히 5번 깨요. 국물도 너무 먹고 싶고 밥맛이 없어. 할머니, 3일만 더 참으세요. 변화는 5일차부터 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5일차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선생님, 어제 3번만 깼어. 줄었어. 진짜 줄었어. 7일차에는 2번으로 줄었습니다. 14일차에 제 방문하셨을 때는 1번이었어요. 그것도 새벽 5시 반에 1번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국물이 독이었습니다. 12년을 고생한 게 국물 때문이었네요. 이제 딸이 엄마 요즘 밝아졌다고 그래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 지금은 8개월째 잘 주무십니다. 밤에 1번 깰 때도 있고 안 깰 때도 있대요. 국물도 이제 안 당긴다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국물은 완전히 끊으세요. 국, 찌개, 탕이요. 건더기만 드세요. 그럼 맛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처음 3일은 힘듭니다. 그런데 4일째부터 익숙해져요. 일주일 지나면 오히려 국물이 짜게 느껴집니다. 정미자 할머니도 지금은 국물 보기만 해도 짜다고 하세요. 그리고 바나나는 식사 2시간 후에 드세요. 2시간일까요? 밥이 어느 정도 소화됐을 때입니다. 이때 바나나의 칼륨이 소금을 효과적으로 빼내줍니다. 국물 대신 맹물을 드세요. 국물은 소금물이지만 맹물은 깨끗합니다. 따라서 칼륨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 밤에 3번 이상 깨시는 분들,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국물 못 끊으면 바나나 100개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국물만 끊으면 바나나 효과가 10배로 늘어납니다. 저녁 국물 끊기, 바나나 먹기. 이 2가지만 지키세요. 딱 7일이면 변화가 옵니다. 자, 지금까지 5단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밤에 한 번 깨시는 분, 바나나 하나에 따뜻한 물 반 컵입니다. 밤에 한 번에서 2번 깨시는 분, 바나나에 생 아몬드 5알을 드세요. 밤에 2번 깨시는 분, 바나나를 10분 동안 천천히 씹으세요. 밤에 2번에서 3번 깨시는 분, 바나나에 계피 가루 4분의 1티스푼을 뿌리세요. 그리고 밤에 3번 이상 깨시는 분, 저녁 국물을 완전히 끊고 바나나를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제 환자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내일부터 할게요 라고 미룹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다음 주가 되고, 다음 주는 다음 달이 되고, 결국 안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자기 단계를 무시합니다. 나는 3번 깨는데 뭐 그냥 바나나만 먹으면 되겠지? 안 됩니다. 횟수별로 원인이 다르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자기 단계를 지키세요. 셋째, 3일 만에 포기합니다. 선생님, 사흘 했는데 효과 없어. 변화는 5일차부터 옵니다. 제 환자분 10명 중 8명이 5일차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최소 7일은 해보세요.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야간류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먹는 방법 탓입니다. 그리고 7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일 후 여러분의 모습으로 아침에 눈 떴을 때요? 한 번도 안 깼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배우자가 오늘은 조용하던데 화장실 안 갔어? 라고 묻는 모습. 낮에 졸리지 않고 머리가 맑은 여러분. 가족들한테 짜증 안 내고 웃는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닙니다. 7일이면 현실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1900여 명이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평균 성공률이 87%입니다. 10명 중 9명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 해요. 지금 당장 댓글에 여러분이 밤에 몇 번 깨시는지 숫자 써주세요. 1, 2, 3, 4, 5 이렇게 숫자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7일 후에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 이렇게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7일 만에 꿀잠 주무시고, 낮에 활기차게 사시고, 치매 위험도 줄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이 영상 덕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아시잖아요. 야간류는 나이 탓이 아니라 방법 탓이라는 거로. 그리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횟수별로 다르게 먹으면 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중에 밤에 자주 깨시는 분 계시죠?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7일 만에 변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나나 하나 사서 여러분의 단계에 맞게 드세요. 딱 7일만 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밤에 푹 자고 낮에 활기차게 살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웃는 여러분. 그게 7일 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35년간 이사로 살면서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